2024년 3월 21일 나사는 찬드라 X선 관측선을 사용한 새로운 연구에서 은하단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H1821-643 퀘이사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퀘이사는 물질을 내부로 끌어당겨 강렬한 방사선과 때로는 강력한 제트를 생성하는 희귀하고 극단적인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H1821-643으로 알려진 이 새로 연구된 퀘이사는 지구에서 약 3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 태양 질량의 약 40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퀘이사에 있는 블랙홀보다 물질을 덜 빠르게 끌어당기는데 천문학자들은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블랙홀의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정기적으로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가 냉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은하 내에서 많은 별이 형성되고 얼마나 많은 연료가 블랙홀을 향해 유입되는지 제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단의 퀘이사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훨씬 적게 알고 있습니다. 찬드라를 대상으로 한 이 새로운 연구에서 H1821-643은 더 느리게 성장하는 블랙홀에 의해 부과된 통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블랙홀의 식욕은 그 영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대 블랙홀은 은하단 중심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블랙홀보다 훨씬 적은 열을 생성하여 이를 통해 뜨거운 가스가 빠르게 냉각되어 새로운 별을 형성할 수 있으며 블랙홀의 연료원 역할도 합니다. 이 블랙홀은 주변에 열을 공급하지 않아 성과가 저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1560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블랙홀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활성 블랙홀로 뱀 주인자리 근처에 존재하는 가에야 BH1입니다. 이전에 관측된 유명한 블랙홀로는 팽이처럼 돌고 있는 M87 블랙홀이 있으며 이 블랙홀은 2019년 이미지가 공개되었고 2021년에는 다파장 동시관측 이미지가 공개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블랙홀이라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 중 하나이며 태양 질량 수백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16년에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발표 후 시간이 흘러 1960년대 천문학자들이 백조자리를 연구하던 중 엑스레이를 방출하는 밝은 파란색 별이 검은 물체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확인 결과 이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궤도를 돌고 있는 검은 물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블랙홀의 이름은 백조자리 X1으로 명명됐으며 우리 지구에서 약 60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에 위치한 태양 14배 밝기에 밀도가 높은 중력을 가진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공간 영역인데요. 백조자리 X1 발견 후 연구원들은 다른 블랙홀을 찾기 시작했고 은하계에 1억 개가 넘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적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블랙홀에는 3개의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며 이곳을 통과하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층은 빛이 블랙홀을 공전하는 영역인 광자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빛은 갇히게 되어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블랙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압축되는 곳으로 특이점이라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무너지는 시공간 지점입니다. 밀도는 무한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은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방출하는 방사선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 및 먼지를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저어와 같은 탐사선을 블랙홀 내부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가정이긴 하지만 탐사선이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무한히 작은 공간으로 압축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의 탐사선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설명은 많이 있는데요. 블랙홀 형성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별이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여 붕괴된 별에서 블랙홀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응하기 위해 별은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하며 그럴수록 작아지고 밀도는 높아지는데요. 나사의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M87 은하 중심에 있는 시속 190만 km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온 수소가스의 소용돌이를 관찰했습니다. 1963년 뉴질랜드 수학자 로이커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블랙홀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으로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랙홀이나 얇은 원반의 경우 디스크가 너무 빨리 회전하여 원심력이 붕괴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전하는 물질 원판을 작용권이라 하며 물리학 법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블랙홀 주변 영역입니다. 커의 해법 중 흥미로운 점은 웜홀이라고도 알려진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의 존재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두 개의 개별 영역 또는 두 개의 평행 우주를 연결하는 시공간을 통한 이론적 통로로 블랙홀에 빠지면 불의 고리를 통과해 터널로 빨려 들어가 평행 우주의 화이트홀로 뿜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인슈타인 시공간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간과 시간은 별개가 아닌 연결되어 시공간이라는 4차원 구조를 형성합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것을 변형시켜 중력장을 생성하여 다른 물체를 자신 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시공간을 나타내는 종이 한 장을 상상해보고 그 종이 위에 두 전을 그려 그 사이에 선을 그으면 물체가 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현됩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두 지점 사이에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웜홀의 기본 개념입니다. 웜홀은 단순한 공상 과학 개념이 아닙니다. 불안정하고 거의 즉시 붕괴되기 때문에 직접 관찰한 적이 없지만 웜홀의 존재는 블랙홀이 다른 영역으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웜홀을 이용하여 시공간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직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웜홀을 안정화할 수 있어도 이를 사용하여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을 것이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모든 것이 시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한 절대적인 한계라고 예측합니다.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는 커-웜홀로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을 사용하여 처음 설명한 수학자 로이 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웜홀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잇는 가상의 통로 개념, 시공간을 통한 가상 터널입니다. 성간, 시간 여행의 수단으로서 웜홀에 대한 이론은 흥미롭지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과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웜홀, 특히 커-웜홀이 입구를 둘러싼 강렬한 방사선과 원자력으로 인해 불안정하거나 통과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웜홀과 블랙홀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은 중력에만 적용되며 양자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만물이론이라 부르며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미국의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도 수십 년 동안 만물에 대한 이론을 연구해왔습니다. 가능성을 보인 유일한 것은 촉근이론으로 촉근이론은 중력과 복사이론을 결합합니다. 촉근이론의 흥미로운 점은 근이 시간에 따라 움직일 때 주변 공간의 구조가 휘어져 블랙홀, 웜홀 및 기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다양한 해법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촉근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관찰하는 많은 신비한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3차원의 공간, 1차원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개념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길이와 너비만 인식하고 높이 같은 것은 없으며 3차원 세계에서 사는 것에 대해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가 연못에 떨어져 잔물결을 일으키면 실제로 경험할 수 없어도 3차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시공간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촉근이론에서 끈의 진동은 시공간 외 차원을 통과하는 에너지 파동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촉근이론은 중력을 포함해 우주에서 관찰하는 모든 입자와 힘을 잠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측정은 길이, 너비, 깊이,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공간, 4가지 차원만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추가 차원이 너무 촘촘하게 말려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표면을 따라 걷는 개미라면 원통형 종이가 구부러져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촉근 이론에서 시공간 외 차원은 진동하는 끈의 동작에 영향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작은 골이나 나선으로 말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빅뱅 동안 우주의 시작 부분에서 추가 차원이 더 잘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10차원 시공간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우주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차원이 동일하게 보이고 여분의 차원이 붕괴되고 휘어지기 시작하여 우리가 관찰하는 4차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우리 주변의 추가 차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심히 복잡하며 이전에 탐구되지 않았던 수학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블랙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은 어려운 문제임이 입증되었으며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에드워드 휘트는 촉근 이론을 21세기 물리학이라고 부르며 작년에 몇몇 물리학자들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끈 이론이 양자 블랙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비록 2차원에서만 가능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은 관련 방정식이 잘 정해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모든 이론에 대한 실제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한 답이 문제가 끈 이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많은 위대한 이론에는 무한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암석에서 우주선까지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움직임을 예측하기 전에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끈 이론과 비슷하게 초기 조건이라고 부르며 이론에 설명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지만 다른 이론과 달리 끈 이론의 초기 조건은 빅뱅 그 자체입니다. 즉, 빅뱅이 일어난 순간의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알려지지 않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빅뱅 순간의 초기 조건을 찾은 다음 끈 이론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자신만의 초기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치오 카쿠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빅뱅은 폭발할 때 예상되는 큰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폭발은 아니었으며 빅뱅 이론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무엇이 폭발을 일으킨 건지 또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순히 그것이 일어났다고만 말합니다. 진실은 빅뱅 이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이론에 따라 우리 우주는 두 개의 개별 우주의 충돌로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우주에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